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이 항소심 선거를 앞두고요, 민주당이 집단 멘붕이 됐습니다. 집단 멘붕이 된 민주당이 박찬대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가 앞장서서요, 이른바 쌍탄핵을 하겠다. 쌍탄핵은 뭐냐 하면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월요일 날 기각이 돼서 직무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권한대행이죠, 탄핵하고 플러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쌍으로 탄핵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접수를 했죠.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를 한 건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까지 또 하게 되면 31번이 돼서, 한동훈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베스킨 라빈스 31, 이거를 뭐 목표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어제요, 박찬대가요, 광화문 그 민주당 천막당사 원내대책회의에서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이거 안 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 왜 안 하는가? 그러니까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가 된다 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권한대행이 최상목 부총리에서 한덕수 총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임명 권한이 있는 한덕수 총리를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요. 그리고 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권한대행 시절에 그걸 안 한 거, 그 직무유기다 해가지고 쌍탄핵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짚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을. 그러면 왜 이토록 민주당은 마은혁 임명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인가? 그 속내를 잘 뜯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마은혁 임명은요, 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확실한 자기 우군, 이 좌파 판사로 뼛속까지 좌파인 마은혁이 헌법재판관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 확실한 그 찬성표, 파면 찬성표, 탄핵 인용표가 하나 는다, 이런 건데, 마은혁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이미 지난달 25일에 변론 기일이 다 종결이 돼서 이제 선거만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마은혁이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변론이 재개가 돼야 됩니다. 변론이 재개가 되면 그게 뭐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라 하는 이 요구랑요, 마은혁을 즉시 임명하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보면 모순상충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 이게요,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그 결론이 3월 14일 금요일, 늦어도 3월 21일 금요일에는 날 줄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 이제 이재명께 나오면요, 내일 모레 28일이라도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그게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27일이요,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이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건 이외의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는 날인데, 내일 선고해야 될 건이 무려 40건이나 된답니다. 40건. 그러면 내일 그거 40건 선고 어떻게 할 건지 다 준비하고,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 탄핵 선고하기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 주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물론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의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8대0은 고사하고 이렇게까지 축쭉 늘어지는 거 보니까
8대 0이 좀 아니지 않느냐. 더군다나 한덕수 국무총리 그때도요.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이런 식으로 갈리다 보니까 야, 전원일치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렇다면은 마은혁이 탄핵 심판에 참여해서 선고가 좀 늦어지더라도 한 표를 확실하게 구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필요한 6명을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압박용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를 압박하다가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직무복귀하니까 또 한덕수 총리 탄핵하겠다는 거고 두 사람을 동시에 다 하겠다. 쌍탄핵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한 율사 출신 의원이요. 중앙일보에 이렇게 얘기했네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직전까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번 주는 거의 포기한 것 같고요. 다음 주 그 첫 번째 금요일이면 4월 4일입니다. 4월 4일도 힘들 수 있다. 그럼 그 두 번째 그 금요일인 4월 11일에도 힘들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월 18일 직전까지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하면서 예로 든 게 이게 7년 전에 8년 전이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요. 그때 3월 10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선고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정미 당시 주심이었어요.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사흘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온 이 사례를 보면서 문영배 이미선이 다음 달 4월 18일이 이제 마지막인데 4월 18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이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도 이게 8년 전에 3일 전에 퇴임 3일 전에 대통령 탄핵 선고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하면서 그걸 대비해서 마은혁을 일단 채워 넣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은혁이 거기에 참가하게 되면 변론 제기했고 축축 늘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동안 재판 기록 이런 것 다 검토를 해야 되고요. 변론 갱신 절차 밟아야 하는데 보통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줄여서 패스트 트랙으로 가면은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월 11일 늦어도 4월 11일이 거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요. 4월 11일 금요일에 윤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되려면 마은혁이 이달 말 이번 주 4월 초까지는 임명이 돼서 한 일주일 정도 늘어지고 뭐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겠는가. 뭐 이런 계산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래서 저렇게 쌍탄핵하면서 이 으름장을 놓고 거의 이제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런데 민주당의 저 행태에 대해서는요. 제가 봐서는 기존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일부와 중도 무당층의 거의 대부분은요. 거의 뭐 실성한 거 아니냐. 이재명 어떻게 좀 해보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또 업무 복귀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 그다음에 그간 고생한 최상목 부총리까지 쌍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풍이 불 게 분명한데 어제 우리가 김어준이 본인의 페이스북 올린 거 보더라도요. 그런 역풍을 감수하고라도 마은혁을 반드시 넣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제 저녁에요. 이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지금 저 쌍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박찬대 아닙니까? 박찬대가 어디서 저 쌍탄핵을 주장을 했죠?
바로 광화문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 당사에서 그걸 했는데요. 저게 어제 오후 6시 좀 넘어서 찍힌 사진인데요. 민주당 천막 당사가요. 강풍에 저렇게 그냥 뭐 단순한 파손을 넘어서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강풍에 민주당 광화문 천막 당사가 저런 식으로 아주 흉측한 몰골을 드러내면서요.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자,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저 자리에서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쌍탄핵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섭리인지 이치인지, 그다음에 오늘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걸린 항소심 결과가 있는데 이 투쟁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했던 광화문 천막 당사가 저렇게 처참한 몰골로 붕괴가 돼버렸다. 붕괴가 돼버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징조냐? 이게 무슨 징조냐 하면서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요. 어제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안 그래도 굉장히 이제 멘붕이 돼서 신경이 날카롭게 예민하게 바짝 서 있었는데 저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이렇게 낙담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재명 유죄 판결을 확신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요. 어제 뭐 전현희부터 시작했고 여러 사람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죄를 확신한다 그랬는데 제가 민주당 내부 취재해 보니까요. 그거는 뭐 이재명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여론전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뭐 무죄 확신 그렇죠. 그 사람들조차도요. 무죄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아주 운이 좋으면 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이게 감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무죄는 힘들 거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백현동 이 건에 대해서는요.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 그렇게 허위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에는요. TV 토론하면서 상대당 경쟁 후보가 막 이렇게 몰아치니까 언격결의 방어 본능에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라고 성남 보건소장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건데 이거는 거기가 아니고 국정감사장에서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잘못 답변했다 할지라도 그 뭐 후에 충분히 정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요. 또 항소심에서 백현동 관련 증인이 2명 나왔는데요. 그 성남시청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재명 측에서 그걸 원했던 거죠. 국토부로부터 협박이 있었다는 거 당신들이 잘 알지 않느냐. 그때 기억나는 거 좀 얘기 좀 해봐라. 이랬는데 그런 거 들은 적 없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뭐 협박 비슷한 거 그런 거 저희는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원하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1심에 보면요. 김문기 모른다는 인식의 문제니까 그거는 뭐 죄가 안 된다 해서 무죄를 하고요. 김문기랑 골프 치지 않았다. 요거랑 백현동 요게 이제 2개가 거짓말이다 해갖고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건데 요 2개 부분은 어차피 빼박이다. 그런데요. 민주당 사람들이 저렇게 이제 멘붕이 돼서 불안처조 조급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리서치 뷰라고요. 리서치 뷰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 기관은요. 친민주당 기관이에요. 친민주당 기관인데요. 이재명이 오늘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에 그럼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반대가 51%예요. 반대가 51%, 찬성이 44.8%. 그래서 출마하면 안 된다가요. 출마해야 된다.
보다 6.2%가 높아요. 6.2%가 높은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지역별 그 격차인데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을 봤더니요. 오늘 이재명이 또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은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 56.8%예요. 56.8%. 근데 대선에 출마하는 거 찬성이다 하는 게 36.6%예요. 20%나 차이가 납니다.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오늘 이재명이 유죄 판결 받으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가 출마해도 좋다보다 20%나 높아요. 20%나 높아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 서울 그 충청권에서도 더 높고요. 그렇습니다. 그 호남에서 20%가 더 높게 나왔다. 이게 이재명이 얼마나 뼈아픈 그 일격입니까? 뭐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쌍탄핵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어요. 역풍이 불 줄 알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재명의 이 유죄 판결이 확인된 후에 그리고 오늘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럼 무조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번 주 말 다음 주 초에 민주당이 저 쌍탄핵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국은 또다시 민주당의 쌍탄핵으로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일당에게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